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몽수의 정상회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10월 11일 화요일인데요. 날씨가 갑자기 좀 싸늘해져서 조심을 좀 하고 있고, 환절기에 또 아직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기 때문에 여러모로 건강에 유념하셔서 계속 또 있을 여러 가지 행사에 즐거운 얼굴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당의 현황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지고 있는 자리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구구하게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하여튼 조금 당 운영이라던가 연구소 운영과 관련해서 그래도 대표가 많이 좀 신뢰하고 이제 의지하셨던 분들과 관계된 그분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관계된 이제 문제들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로서는 굉장히 좀 곤혹스럽고, 또 실제로 좀 어떤 자신의 뜻을 거스르거나 좀 이렇게 속였다, 의도적이다 아니든 이런 게 느꼈을 때 굉장히 좀 데미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제 그 대표를 보좌 하는, 특히 정당은 말 그대로 이제 크게 직접 관여하는 바가 없고, 그냥 자원봉사 차원에서 일부 실무적인 부분을 관여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연구소의 이제 스텝으로 이제 일하시는 분들, 아마 연구소라든가 당사 이제 방문하시고 이제 이러신 분들은 이제 대략 어떤 분인지 아시겠지만, 하여튼 그 부분과 관련해서 뭔가 좀 일들이 계속 좀 벌어지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문제의 어떤 궁극적인 책임, 그리고 결정은 온전히 대표에게 기속되는 것이고, 그게 정말로 그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큰 문제가 된다 그러면 대표가 이러저러한 생각들을 안 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대표님의 방송에 출연하면서 가급적 저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나 관여된 일 외에는 저는 일체 생각하지도 않으려고 이제 많은 의식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대표란 분을 제가 이런 식으로 방송을 출연 통해서 좀 관여된 게 아직도 만 4년도 안 됐고, 대표가 그 만 4년 동안의 어떤 사회의 어떤 활동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많은 활동을 했었던 상황에서 현재 이제 함께하고 있는 스태프가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꼴랑 만 3년, 4년 이렇게 옆에서 지켜본 걸 가지고 대표 보고 이래라 저래라, 그것도 아주 실무적인 일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누구도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없는 신뢰도 있고 히스토리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조금 개인적으로 좀 허물없이 대한다는 것이 좀 사정을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달리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요. 어쨌든 제가 이제까지 만 4년 채 못된 기간에서 이제 대표님과 대표의 주위에 있는 분들의 어떤 관계를 보았을 때, 철저하게 어떤 면에서는 비즈니스적인 관계, 본인의 어떤 신념이나 철학에 맞기 때문에, 또 내가 어떤 고용관계에 있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것이고, 대표도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저렇게 어떤 관계를 맺어나가는 것이지, 거기에 어떤 개인적인 불쾌감이라던가 어떤 개인적인 어떤 친밀감이라던가 이런 걸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표가 누구한테도 좌지우지 되는 사람도 절대 아니고, 누가 이런 말을 한다 그래서 그 말대로 누가 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내용들은 대표가 직접 확인하고 직접 느끼고 직접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이지, 그 중간에 누군가가 어떤 이야기를 가공하거나 제안하거나 선택하거나 하는 그런 경우는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저는 의구심이 없기 때문에, 혹시 이제 그런 거 있으시다 그러면 정말 대표에게 어떤 개인 직접 어떤 말씀을 하신다거나 하시는 건 좋지만, 이게 다른 통로를 통해서 무언가 주위에서 대표가 직접 알아챌 수 없는 어떤 내용으로 뭔가 일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제 저 스스로도 좀 납득하기가 좀 굉장히 좀 어렵고요. 또 게다가 그 내용이 너무 직접적인 감정 표현에 불과하다 그러면, 이것은 누가 봐도 용납할 수가 없는 일이니까, 혹시 이제 대표에 대한 애정이 넘치셔서 그러신 것이라면 그건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좀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대표나 이렇게 직접 말씀을 하실 일이지, 무언가 다른 채널로, 아니 대표를 정말 진정한 생각하는 충정이 있다 그러면 대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상관없이, 나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러이러한 내용은 좀 이렇게 좀 시정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거 아닐까요? 그거를 다른 이상한 채널을 통해서 자꾸 이렇게 좀 문제가 불거지는 게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
당을 좀 그래도 운영에 관계하시는 분들이 동의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 참 다시는 좀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1부에서 이제 방송 내용은 뭐 요즘에 뭐 여러 가지 뭐 언론, 뭐 자가 발전 언론에 의해서 이제 뜨고 있는 이제 유승민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뭐 최근 뭐 국민의힘 당대표 여론조사에서 1위를 했다면서 뭐 당대표에 도전할 것을 뭐 이제 시사하고 있는데 나올 것은 뭐 명확한 이야기고 이준석이가 이제 정리된 지금 가짜 보수의 끝판왕이 등판을 해야 될 것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유승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1958년생이고 대구에서 출생을 했고 이른바 TK의 적통이라 할 수 있죠. 경북고 서울대 경제학과.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에 이제 한국개발연구원에 들어가서 재직 중에 이제 위스콘신대 이제 박사과정을 마쳤고 이 당시에 뭐 독과점 폐해 방지 등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국내로 복귀한 후에 이제 김대중 정권에서 포스코 민영화를 추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하네요. 그러던 중에 이제 42세인 이제 2000년에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를 통해서 정치권에 입문을 했고 여의도 연구원장을 맡고 그러면서 이제 이회창 총재가 낙선을 하게 되니까 뭐 자연스럽게 친박 캠프의 핵심 그래서 박근혜 이제 대표의 비서실장을 역임했고 그러던 와중에 이제 이명박이 이제 경선에 승리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도전에 실패하게 되자 이후에 이제 2011년 최고위원 2012년에는 이제 뭐 당시 여러 가지 한나라당의 사태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커지자 이제 그 자신이 앞장서서 최고위원을 사퇴해서 당시 홍준표 대표 체제를 이제 붕괴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후 박근혜 이제 비대위가 구성되고 이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차기 대선 후보 대통령 당선에 이르게 되는 그런 공을 뭐 세우기는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12년에 이제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했는데 뭐 국회 출입 기자들로부터 평가가 이제 최상위권이었고 뭐 당시 김광진 정말 그 나이 얼마 안 먹고 싸가지 없게 말하는 것으로 유명한 이제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당시 의원의 호평이 있을 정도로 뭐 이후 좌파에서는 뭐 유승민이 보수정당의 후보라면 뭐 투표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뭐 대놓고 떠드는 사람들이 많았고 뭐 보수정당의 유일한 뭐 정치인이다 이런 뭐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뭐 아시는 것처럼 유승민이가 어떤 선거를 나와서도 좌빨들이 유승민을 찍는 일은 전혀 없었죠. 그래서 뭐 어쨌든 좌파의 지지를 독점하는 보수 정치인으로 이제 출발을 했고 뭐 아시는 것처럼 현재도 당대표 여론조사에서 1위라고 기고만장해 있습니다. 2015년 이제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하면서 이제 그래도 그 이전까지 평탄한 이제 유승민의 정치 인생에 아주 큰 변화가 이제 닥치는데 뭐 최근에도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정부 시행령을 이제 개정을 하면서 그 개정할 때 이를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을 당시에도 이제 민주당 쪽에서 이제 추진을 했었는데 여기에 덜컥 이제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해 이제 6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의 입법권과 사법권은 심사권을 침해하고 결과적으로 헌법이 규정한 상권 분립의 원칙을 훼손해 위헌 소지가 크다면서 이제 거부권을 행사했고요. 정치적으로는 선거를 수단을 삼아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이라는 발언으로 이제 강하게 유승민을 비판을 했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언론과 이제 친박 쪽에서도 좌빨은 말할 것도 없이 언론과 친박 세력에서도 배신의 정치만 이제 부각을 했고요. 그렇지만 핵심적인 뭐 최근에도 문제가 된 거지만은 이러한 국회법 개정 헌법과 법률과 권력 분립, 그다음에 법치주의의 기본을 이제 무시한 폭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아니면 여기에 동의한 유승민은 이제 극심한 무지한 자라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법이었습니다. 제가 언급해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 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렇게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위임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국회가 통제하고 싶으면 국회가 입법권이 있기 때문에 그 입법권으로 제한하면 되는 것이지 행정부에 다 위임을 해놓고 그 위임한 범위 내에서 또 국회가 이를 심사하고 뭐 수정을 요구하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은 국회가 만든 법이 이렇게 있는데 대통령이 그걸 무조건 뭐 거부권이라던가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면 되는 것이지 이미 통과된 법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건 안 되니까 수정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한다는 게 말이 되는 이야기고 그게 허용이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 법을 유승민이라는 작자가 당시에 전 원내대표로서 여당 원내대표로서 동의했다는 것 자체가 참 지금 생각해도 좀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결과적으로 이후에 벌어진 탄핵 사태에서 이제 탄핵을 창성하고 이제 여기에 탄핵 찬성에 탈당한 의원들이 모인 열린우리당 대통령 후보가 되었고 뭐
대차로 낙선을 했고요. 2022년 올해 이제 대선 경선에서도 탈락. 올해 있었던 경기도지사 선거 경선에서 탈락. 그래서 뭐 사실상 뭐 예전에 폐기된 뭐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전히 좌빨들과 언론이 좋아하는 정치인으로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한마디만 짓거려도 연일 뭐 기사가 오르락 내리고 있습니다. 뭐 유승민 하면 뭐 이제 뭐 기억도 희미한 이제 이른바 따뜻한 보수, 개혁 보수라는 이미지가 있는데요. 당시 이제 앞서 말씀드린 2015년 원내대표 연설에서 뭐 새누리당은 고통받는 국민의 편에 서겠습니다. 뭐 가진 자, 기득권 세력, 재벌 대기업의 편이 아니라 고통받는 서민 중산층의 편에 서겠습니다. 그다음에 양극화 해소를 시대의 과제로 제시했던 그분, 노무현을 지칭하는 것인데요. 그 통찰을 뭐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뭐 새누리당은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는 나누면서 커가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정당이 되겠다. 뭐 자유시장 경제와 한국 자본주의의 결함을 고쳐 한국 경제 체제의 역사적 진화를 만드는 진화를 위해 노력하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국가 안보만큼은 정통 보수의 길을 같이 하겠습니다라고 밝혀 뭐 소위 뭐 경제는 진보, 안보는 보수. 뭐 당시 안철수 신드롬과 함께 아주 뭐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기회주의적이고 말도 안 되는 이제 담론을 형성하는데 큰 힘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뭐 중부담, 중복지로 목표를 나아가려면 세금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여기서 이제 중부담은 이제 가운데 중자, 적절한 부담으로 적절한 복지하자, 이제 그런 내용으로 보여지는데요. 모든 부담을 결국 국제 발행을 통해서 미래 세대에게 빛을 떠넘기는 비겁한 선택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말도 안 되는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다가 이제 여론의 이제 문매를 맞게 되자 이제 원내대표를 사퇴하게 되는데요. 뭐 평소 같았으면 진작 던졌을 원내대표 자리를 끝내 던지지 않았던 것. 그 사퇴 후와 비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상당 기간 거부를 했었죠. 그러면서 뭐 제가 지키고 싶었던 가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뭐 그것은 법과 원칙 그리고 정의입니다. 뭐 저의 정치 생명을 걸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한 우리 헌법 1조 1항의 지엄한 가치를 가지고 지키고 싶었습니다라고 이제 사퇴변을 밝혀서 뭐 나중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뭐 탄핵 국면에서 김재동이가 광화문 등지에 쳐나와가지고 아주 뭐 헌법 강의를 하대는, 그래서 김재동을 두고 헌법 조무사라는 조롱도 있었는데 뭐 유승민이야말로 이제 원조 헌법 조무사. 그래서 뭐 대한민국 헌법이 1조 1항만 뭐 지키면 다 되는 건가요? 1조 1항에 또 가치게 지키는 방법들이 그 이후에 있는 조문들이 있는 것이고, 그것 중에 가장 큰 핵심 가치가 권력 분립과 법치주의였습니다. 그런데 뭐 이거는 민주공화국이다라는 그 하나 가치만으로 뭐 국회 마음대로 해도 법을 마음대로 만들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이 도대체 헌법에 대해서 뭘 알고 있는지 참 지금도 의심스럽습니다. 게다가 2015년 막 기억도 새로우시겠지만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후에 그때도 저성장의 대한민국을 신음하고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뭐 성장과 복지를 좋아한다는 거는 이제 뭐 한 7, 8년에 지금 지나와서 시점에서 봤을 때 이건 말장난에 불과하고, 그거는 뭐 2015년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뭐 정부 정책을 비판은 엄청 하지만 뭐 자신의 해법, 황장수 대표처럼 뭐 주택 정책을 어떻게 하자, 뭐 어떤 다른 뭐 사회 정책을 어떻게 하자, 이런 내용은 전혀 없이 뭐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잘못된 것이고 저건 저렇게 하면 잘못, 그따위 얘기들만 늘어놓는 사람이 유승민인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뭐 안보는 보수라고 하면서 이전에 뭐 천안함 뭐 사태에 희생되신 분들의 어떤 행사에도 참석하긴 했다고 하는데, 뭐 그렇게 이미지상으로는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문재인 정권 시절에 뭐 종북 행태, 황장수 대표가 처음부터 문제 삼았던 대북 밀무역이라던가 뭐 가상화폐 문제라던가 등등에 대해서 뭐 유승민이 제대로 한번 떠든 적이 있습니까? 유승민이면 경제학 박사 아니었던가요? 뭐 그런 얘기에서도 전혀 뭐 사실 무비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뭐 언론 보도를 보니까 유승민 캠프에 참여했던 뭐 연세대 개공 교수라는 사람이 뭐 그런 것을 거짓말을 퍼뜨리지 말라고 그러는데, 실제 우리가 느끼기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유승민이 뭘 비판한 적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문재인이가 그렇게 헛된 국가부채, 뭐 국가부채만 늘린 게 아니라 온갖 국가 재정을 가지고서 장난을 쳤을 때 유승민 뭐를 비판한 적이 있나요? 그러면서 이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의 좌파 선동에는 적극적으로 동정하면서 서민 중산층에 대해 진짜 도움되는 주택 정책, 일자리 정책, 사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놀라울 정도로 무관심을 보입니다. 뭐 이런 사람이 무슨 따뜻한 보수를 얘기하는 자격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저 개인적으로 최근 이제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대구에 어떤 연구가 좀 생겨서 특히 이제 대구 동구 지역에 이제 뭐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은데, 제가 뭐 한 3년 넘게 지켜본 바
뭐 대구, 요즘에 뭐 지방에 있는 대도시, 뭐 지방에 있는 소도시 등등이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뭐 대구도 나름 뭐 그런 어려움이 없다고 할 수 없는 도시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도 대구 동구 지역, 유승민이가 국회의원 10년 넘게 해먹었던 그 대구 동구 지역은 대구에서도 정말 제가 참 살고 계시는 분에 죄송하지만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정말 참 이게 지금 정말 대구 광역시 자치구가 맞는가 그럴 정도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낙후되었고, 뭐 대구 공항 이전을 유승민이가 추진했다 그래서 뭐 감사의 플랜카드가 걸리고 하는 걸 제가 봤는데, 뭐 대구 공항만 이전되면 뭐 대구 동구가 갑자기 그냥 발전이 되는 것인지, 아파트만 정말 하루가 멀다 하게 잔뜩 건설되고 있는데, 대구 사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수성구니 뭐 달서구니 이런 데는 그래도 최근에 올해 들어와서 집값이 급격하게 빠진 지역으로 뭐 분류가 되었는데요. 대구 동구 지역은 뭐 거기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언제 뭐 집값이 올랐어야 급격하게 하락이라도 하죠. 뭐 전혀 그런 거하고는 무관한 동네가 대구 동구로 정말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전 여러 가지 입지 여건이라든가 참 좋은 점도 많은데, 도대체 그 지역에서 10년 넘게 국회의원 하면서 뭐 그런 지역의 발전이나 이런 것들 좀 제대로 고민한 적은 있는 것인지,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 경기도 지사 해먹겠다 뭐 해가지고 대구 자신을 만들어준 고향을 떠났겠죠. 김장겸 전 MBC 사장의 저서에 따르면은 현재 최승호, 박성재 이 언론 노조 출신들의 정말 좌빨 언론 체제 언론인들의 핵심이 이제 박성호 기자 중에 한 사람인데, 그 김장겸 사장 재직 당시에 이제 이 사람을 불법 파업 등으로 이제 어떤 좌천을 시키니까 뭐 이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면서 그 좌천을 좀 번복시키려고 했던 사람이 하면서 연락했던 사람이 유승민, 홍준표라고 명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대한민국 애국 보수들 뭐 이런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탄압당할 때 황장수 대표가 홀로 정말 거리에서 시위하면서 문재인과 독재가 투쟁할 때 뭐 유승민은 뭐 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렇게 현재 지금 MBC에서 정말 선량한 사람들까지 탄압하고 억압하고 온갖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패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청탁 전화까지 서슴지 않았던 사람이 유승민이었습니다. 뭐 최근에 뭐 윤석열 비판 가지고 뭐 이야기 많지만, 뭐 저도 뭐 윤석열을 비판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뭐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열나 비판하면서 뭐 기득권을 뭐 비판한다고 얘기하지만 국민의힘만 비판하고, 또 재벌과 민노총에 대해서도 침묵합니다. 재벌 개혁하자 뭐 이런 얘기는 잘 안 합니다. 그냥 뭐 국민의힘 개혁하자, 국민의힘에 바뀌어야 된다, 윤석열을 뭐 비판하고 이런 데만 열을 올리고 있고, 하여튼 뭔가 거리만 있으면 뭐 한 번쯤 오늘 뉴스를 보니까 뭐 한미일 군사 훈련을 가지고서 뭐 일본의 재식민지화를 할 거다라는 뭐 이런 식의 이재명의 그걸 비판하면서 동시에 조금 뭐 자기 핀트가 안 맞는 뭐 정진석 현 비대위원장이 조금 핀트가 안 맞는 이야기가 하니까 또 바로 물고 나옵니다. 하여튼 보수 세력과 국민의힘 비판하는 데는 뭐 누구보다 빠르고 기민합니다. 이런 사람이 무슨 보수고 그다음 뭐가 따뜻합니까? 아무것도 서민 중산층을 위한 해결할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그냥 뭐 포스코 민영화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뭐 민노총의 편만 들어주면 그게 따뜻한 보수가 되는 건가요? 이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보수도 없고 따뜻한 보수도 없고, 그래서 오늘날 정말 이제 따뜻한 보수, 이른바 개혁 보수는 종말을 맞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뭐 만약에 뭐 일부의 언론 보도대로 뭐 유승민이 국민의힘 당대표가 된다 그러면 뭐 그 자체로 국민의힘은 끝장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고, 뭐 남의 당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래라 저래라 말씀을 드릴 건 아니지만, 지난 10년 넘게 유승민이 또 이준석이 분탕친 이 참 대한민국의 정치판이 이제 좀 그래도 정리가 되는 것인지 뭐 좀 지켜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살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문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 싼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빨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 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